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충정로역 자이르네라는 단지입니다. 사실 이 단지를 분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좀 요청이 많아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위치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입주 시기는 2030년 5월로 좀 과장 보태서 약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중도금 이자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보시면 세대수는 299세대로 정말 소형 단지입니다. 그 중에 186세대나 분양 물량이 나왔어요. 보시면 3구 타입, 5구 타입, 84 타입. 자, 지금 청약일이 똑같은데 서밋 클라비온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 없죠. 하지만 자이르네는 84 타입이 있다는 거. 자,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발표일이 달라서. 자, 분양가는 3구 타입이 10억, 5구 타입이 18억 8천, 84 타입이 24.5억 정도가 나옵니다. 최고 분양가 기준. 일정을 보시면 특별 공급은 8월 18일 화요일, 1순위는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자, 클라비온과 중복 청약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필요 자금을 따져봐야 돼요. 자, 먼저 요건 분양가인데 여기에 플러스 발코니나 옵션, 중도금 이자 등 부대 비용이 들겠죠. 요건 뒤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그래서 대출은 소형 평형은 약 6억, 중대형 평형은 2억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 입주할 때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가는데 4년 후다 보니 제 생각엔 분양가보다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무조건 2, 3억 이상은 올라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 반영을 하면 3구 타입은 5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되고요. 5구 타입은 16억, 84 타입은 약 24억 정도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시세 차익은 현 시점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입주 시점 2030년대로 보면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뒤에서 보고요. 제한사항으로는 전매 3년 실거 주문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단지 정보 보고, 청약 정보, 물량 자세히 보고, 자금 플랜, 입지 시세 차이까지. 보시면 평면도는 요번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면도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평면도와 배치도는 공개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요번에는 평면도랑 배치도를 제외한 다른 정보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지 정보를 볼게요. 자이르네. 많은 사람들이 자이르네 해서 자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그 자이가 아닙니다. 요 자이르네는 GS건설의 자회사 자이S&D 여기에서 만든 단지 명이에요. 그래서 GS 같은 경우엔 대단지 위주 자이로 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자이르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동수가 3개밖에 안 돼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세대수는 299세대. 그 중에 분양 물량이 186세대고요. 자, 25층. 자, 주상복합직은 조금 낮죠. 입주 시기는 30년 5월이라는 거. 주차 대수는 세대당 2대. 많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자이가 아닙니다. 자이르네입니다.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볼게요. 재당천 10년 걸려있고요. 전매 제한이 3년이요. 보시면 발표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29년 8월에 전매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입주가 2030년 5월이죠. 즉 전매 해제하고 입주까지 8개월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거 주문은 없기 때문에 전세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까다로워요. 요거 뒤에서 한번 보고요. 자, 일정을 보시면 8월 7일 날 공고 나왔고 특별 공급은 8월 18일. 자, 1순위는 19일 수요일. 자, 그리고 당첨 발표는 31일. 요게 서밋 클라비온하고 당첨 발표일이 달라요. 그래서 둘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은 9월 15일부터 3일간 합니다. 계약금은 원래 10%지만 계약 체결 시 일괄 5천만 원 납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30일 이내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자격을 볼게요. 자, 청약 자격 요건은 보시면 되고요. 세대주 요건은 이렇게 노부모, 생초, 신생아 1순위만 되어 있죠. 그래서 매번 하는 얘기지만 부부에 한해서 중복 청약이 3번 가능해요. 자, 세대주 같은 경우엔 특별공급은 모두 쓸 수 있어요. 세대주 요건이 없는 곳도 다 쓰실 수 있어서 특별공급 1번, 일반 공급 때 1순위 때 1번. 자, 세대원은 요 세대주 요건이 붙은 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은 다자녀나 신혼부부 쓰실 수 있고 1순위는 쓰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총 3번 됩니다.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만 된다는 점. 자, 이제 청약 물량을 보겠습니다. 총 299세대죠. 자, 이 중에 보시면 일반 분양 물량이 186세대인데 자, 보시죠. 186세대 중에 특별 공급이 102세대, 일반 공급이 84세대. 역시나 특별 공급 물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보시면 역시나 신혼부부 물량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생애 최초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 1명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 둘 중에 고민하실 거고, 아이가 2명 이상이신 분들은 여기 둘 고민, 그리고 아이가 없으신 분들,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다 생애 최초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유일하게 84 타입이 있어요. 지금 클라비온을 보시면 클라비온은 84 타입이 없고 49 타입과 59 타입 위주죠. 하지만 여기는 84 타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서밋 클라비온과 분양가도 비슷해요. 하지만 84 타입이 있어서 84 타입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자이르네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극소형 평형이 있어요. 극소형 평형이다 보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현찰이 조금 있으신 분들께 청약 문턱이 좀 낮은 효과가 있죠. 내가 현찰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39 타입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제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선정 방법. 자, 지역으로 이렇게 1, 2단계 나눕니다. 일단 서울 거주의 50% 물량을 할당하고요. 요 수도권은 바로 경기도 인천에 살아도 요 물량을 할당받을 수 있어요. 자, 유일하게 다자녀 특공만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물량이 배정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배점으로 나눕니다. 배점 이렇게 6개 항목인데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만 6세 미만 영유아, 세대 구성원은 3세대나 한부모 가족이면 5점 가점.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점, 해당 시도는 수도권 기준입니다. 경기도에 살아도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이면 15점 이상.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점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수. 여기는 무조건 기본이 2자녀 이상이겠죠. 그리고 청약자 연령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즉 생일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추첨. 그래서 여기는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높아도 쓰실 수 있는 게 다자녀 특별공급이에요. 그래서 애가 2명인데 내가 소득이 높고 그리고 경인지역에 산다 하시는 분들께는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3개 단계로 나눕니다. 처음에 소득으로 나눠요. 이렇게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자, 요거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 그분들이 3단계 추첨으로 갑니다. 자, 이 순위는 자녀 유무인데 사실 다 자녀 있으신 분들만 써서 변별력 없고, 자, 지역도 변별력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녀. 특히 그래서 네 번째가 자녀 순으로 갈라서 내가 아무리 소득이 낮고 해서 1단계를 쓰셨더라도 내가 자녀가 1명이다 하시면 자녀가 2명이신 분들께 무조건 밀려요. 그래서 추첨으로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엔 최소 2명 이상 커트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분양가가 너무 높고 비인기 지역은 아이가 1명이어도 합격 컷이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소득 구분을 가져와봤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셔서 내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한번 판단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3단계로 나누는데, 자, 소득으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는데, 자, 변별력 없고 마지막 추첨. 즉, 요 소득 안에만 들어가면 바로 추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신혼부부는 맞벌이, 외벌이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는 자, 통으로 130, 통으로 160, 통으로 160 초과. 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 소득을 참고하셔서 내가 어디에 포함된다 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이가 1명인데 신생아다 하시면 여길 쓰신 게 나아요. 왜냐, 신생아여도 신혼부부를 쓰게 되면 아이 2명이신 분들께 무조건 밀려요. 그래서 아이가 1명이신 분들은 무조건 신생아를 쓰시고, 아이가 2명인데 신생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아이가 2명이면 신혼부부를 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청약마다 다 달라요. 눈치 싸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도 요 소득 분위를 가져와 봤어요. 요거 참고하셔서 여기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선정 방법이 정말 심플해요. 소득으로 3단계 나누고, 그 다음에 지역, 변별력 없고요. 그 다음에 추첨.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아이가 없어도 되고, 그리고 나이 조건도 없고 해서 아이 없으신 분들이나 노부모들 위주로 좀 애매하신 분들이 쓰시게 됩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특별공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단계에서 130%, 2단계 160%, 그리고 3단계 추첨은 자, 160% 초과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1인 가구신 분들은 160% 이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인 가구인데 160%가 초과한다 하시면 부동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되죠. 즉 160% 이하신 분들은 부동산 금액이 3억 3,100만 원 넘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인 가구신 분들이 많아요. 자, 1인 가구란 뭐냐?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니신 분들. 단독세대는 자, 동거인과 살아도 친인척과 살아도 진짜 단독이신 분들도 다 단독세대라고 인정됩니다. 단독세대는 60제곱미터 이하 평형만 지원 가능해요. 그래서 요 84 타입은 못 쓰고 요 59 타입에서 요 1세대 여기 추천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단독세대가 아니신 분들,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이 하시는 분들, 여기는
59 타입이나 84 B 타입 모두 쓰실 수 있어요. 즉 추천 물량만 지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 소득 분위를 참고하셔서 내가 어디에 포함되겠다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자, 일반 공급 역시나 59와 84 B타입 물량이 가장 많네요. 자, 59 이하는 40%, 전체 물량의 40%가 가점이고요. 84 이하는 요 물량의 70%가 가점.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서 여기 무주택 추첨이 75%, 마지막이 25% 이렇게 나뉩니다. 보시면 자, 먼저 볼게 1주택 추첨. 즉, 내가 1주택자더라도 여기를 쓰실 수 있어요. 왜냐? 기존 주택 처분한다는 요건을 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왜냐? 1단계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2단계에서 지원이 되고 2단계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3단계에 지원된대요. 그래서 내가 1주택인데 나는 여기를 쓸래. 그러면 나는 1주택끼리만 경쟁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요 1단계, 2단계 쓰신 분들과 다 같이 경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무주택 추첨. 이거는 무주택이신 분들 중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 즉 1단계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가점이 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물량을 보고 쓰시는 게 나아요. 가점이 낮으면 사실 요 39A나 B는 가능성이 없어요. 최대한 59 타입이나 84 B 타입 위주로 쓰시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가점은 말 그대로 가점으로 갑니다. 자, 가점은 이렇게 세 가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으로 나눕니다.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 부양가족수는 6명 이상이면 35점, 청약통장은 15년 이상이면 17점. 자, 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69점이 어떻게 나온 점수냐? 무주택 기간 15년 만점에 32점 더하기 부양가족수. 4인 가족이면 부양가족수 3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20점. 그리고 청약통장 15년 만점 17점 합치면 69점, 즉 4인 가족 만점이 69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가 이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 분양가가 너무 세고 사실 입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소형 평형이고 아이 키우기에 그렇게 적당한 입지라고 보이시진 않아요.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아이를 다 키운 세대들에겐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좋지만 직주 근접에 더 가깝고, 하지만 아이 키우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대로변이고 학교도 멀고 해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청약 가점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40점대 50점대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4인 가족 만점인 69점은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한 60점 초반, 50점 후반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이제 소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최고 분양가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 그대로 가져왔고요. 에어컨은 전 방에 설치하는 조건, 옵션은 거의 풀옵으로 설정했고요. 여기서 내가 옵션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0으로 잡아도 되고, 나는 1,000만 원 정도로 잡을래 하시면 1,000만 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도금이자. 자, 중도금이자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중도금은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순인데, 요 중도금 60% 중에서 여기는 40%만 대출이 나옵니다. 왜냐? 투기가율 지구니까. 그럼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냐? 20%는 연체를 하시면 돼요. 연체를 하신다고 해서 뭐 신용 등급이 깎이거나 분양권을 회수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시공사가 보증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주부든 연봉이 낮은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휴직 중이든 웬만하면 중도금 대출이 다 나와요. 왜냐? 입주를 할 때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는 중도금 대출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4 B타입으로 가볼게요. 회차당 2억 2,900. 자, 그래서 2.29억에 곱하기 시중금리 4%를 잡았어요. 0.04. 근데 이게 연금리니까 나누기 12하면 월금리. 자, 여기에 1회차태가 27년 2월에 내는데 입주가 30년 5월이죠. 즉 27년 2월부터 30년 5월까지 39번을 납부합니다. 곱하기 39 하게 되면 약 2,984만 원을 중도금 이자로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1, 2, 3, 4회차 더하고 5회차, 6회차는 연체를 하게 되니까 연체 이자는 중도금 이자의 통상 3에서 4% 가산됩니다. 그래서 연체 이자를 7%를 잡으면 여기를 7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11개월 곱하면 1,473만 원.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 약 1억 787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요 중도금 이자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 분양가 대비 부대 비용을 다 더하면 자, 총 합계 금액이 39 타입 약 9천만 원 정도 들고요. 59 타입은 약 1억 5천 정도. 그리고 84 타입은 약 2억 가까이 늘게 되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대출 금액이 얼마일까요? 자, 대출 금액은 분양가 기준이 아닙니다. 뭐냐? 4년 후 입주 시점의 감정평가액이에요. 자,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 1년에 3%만 잡아도 약 3년 반이면 10% 이상입니다. 그런데 복리니까 한 12% 이상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정평가액이 적어도 39 타입은 사실 약 15억 안팎 될 것 같고요. 59 타입은 약 25억 안팎 될 것 같아요.
84 타입은 무조건 25억이 넘고요. 자, 그러다 보니 39 타입은 맥스 15억 미만이니까 6억, 59 타입은 25억 미만으로 4억, 84 타입은 25억 이상이라 2억으로 잡았어요. 자, 그래서 총 합계 금액에서 대출 가능 맥스 금액을 따져봤을 땐 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입주 시점 감정평가액을 좀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대출 금액이 좀 떨어졌죠. 그런데 만약에 입주 시점에 대출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실 84 타입은 2억이 거의 확정이지만 대출을 풀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39 타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15억이 넘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도 4억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필요연찰이 여기서 플러스 2억이 더 가산돼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요렇게 예상을 했으니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 줄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겨요. 왜냐? 중도금 대출은 잔금 때 모두 상환을 하는 대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상환을 어떻게 하냐면 잔금 대출로 대환을 합니다. 그런데 잔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는데, 중도금 대출도 잔금 대출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면 안 돼요. 사실 중도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분양권을 회수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아닙니다. 페널티는 어떤 페널티가 있냐면, 자, 금융당국에서 3년간 어떠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를 못해요. 사실 엄청 큰 페널티죠. 내가 여기를 전세를 주게 되면 나도 어디서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관련 대출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겠다, 아니면 저렴한 월세, 사골세에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걸 어기고 전세를 주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금지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 현금 세입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10억이 넘어가겠죠. 이 10억이 넘어가는 걸 올 현금 세입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자, 이 두 가지를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여기는 투기가율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2년을 실거주를 해야 12억 미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투기가율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경기 안성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거주 안 하고 보유만 하고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예요. 하지만 여기는 서울 한복판이기 때문에 팔기 전에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 즉,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세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세 플랜은 좀 애매하다. 자, 다음으로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이르네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와, 충정로역하고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50m입니다. 충정로역은 정말 알짜 노선, 2호선, 5호선이죠. 게다가 서울역이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는 약 600m 나요. 사실 좀 과장 보태면 도보로 가능합니다. 자, 서울역은 1호선, 4호선, 중앙선, GTX-A, 공항철도까지 옵니다. 그래서 교통에 정말 요충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학구들 보시면 봉래초 350m 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로 안 되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자, 1, 2학년들이 350m를 왔다 갔다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품화 찾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먼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환일중은 650m. 좀 거리가 있죠. 오히려 중학생들은 650m 걸어 다닐만 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고층 건물이 정말 많아요. 자, 여기 자이르네 요쪽 대로변을 가져와 봤는데, 자, 고층 건물 각종 상권들이 있고요. 이렇게 대로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 키우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집주 근접은 정말 좋죠. 알짜 노선을 다 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세 차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르네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요. 먼저 삼성 사이버 빌리지는 200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보시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18억 2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는 17년도 입주인데 20억 4천. 자, 그러면 요 충정로요 바로 초역세권 그리고 초신축은 얼마일까요? 하지만 299세대로 살짝 소형이긴 합니다. 저 생각에는, 자, 위 아파트들보다 최소 갭이 5억 이상 날 것 같아요. 왜냐? 정말 보기 드문 신축의 초역세권 알짜배기 노선 아파트니까요. 아파트 브랜드랑 세대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입지가 깡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24에서 25억 정도 예상해요. 자, 그런데 아까 합계 비용이 84 타입이 얼마였죠? 한 24억에서 26억 정도 듭니다. 즉 34평 총 소요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시세 차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현재 시세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여지껏 대한민국 역사상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가 24억이라고 쳐도 3.5년 후 입주인데
1년당 3%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도 최소 입주할 때는 27억 이상 될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여기 가장 높은 분양가 84A 타입으로 계산하면 26억 정도가 드는데 입주할 때쯤이면 그래도 한 5천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클라비온하고 자이르네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클라비온 궁금하신 분들은 종전 제가 분석한 영상을 보시면 돼요. 클라비온 같은 경우에는 44 타입, 49 타입, 59 타입이에요. 즉 25평 위주예요. 34평은 분양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자, 자이르네는 39 타입, 59 타입, 84 타입, 즉 34평 위주예요. 아니면 39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나 실거주용은 클라비온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왜냐? 여기는 뉴타운이에요. 게다가 지하철 호재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대형 세대수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싱글 뉴타운이라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요. 아이 키우기 너무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다 가깝고요. 자, 하지만 당첨 가능성으로 보면 자이르네가 높아요. 왜냐? 분양가가 솔직히 좀 높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자이르네는 극소형 평형이 있어요. 39 타입. 그러다 보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여. 그래서 현금 여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자이르네가 유리할 것 같아요. 게다가 15억 미만으로 따지면 대출이 6억까지 나오니까 9억 정도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죠. 사실 서울 아파트 신축에 9억이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집이 몇이나 될까요? 클라비온과 자이르네 둘 다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둘 다 다르게 해야 돼요. 나는 25평이고 실거주용이고 아이 키운다 하시는 분들은 클라비온이 솔직히 좋아 보이고요. 나는 4인 가족 이상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 하시는 분들은 자이르네 34평도 좋아 보여요. 혹은 내가 사회 초년생이고 아직 아이가 없고 신혼부부다 하시는 분들은 첫 집으로 이렇게 39 타입을 쓰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보려 합니다. 입지는 솔직히 좋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이 돈이면 선택지가 좀 많습니다. 물론 청약의 이점이 있어요. 10%만 계약금을 내면 3.5년 후까지 이 집을 쭉 끌고 갈 수도 있고 중간에 전매를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하지만 들어가는 돈이 약 한 26억 정도예요. 34평 기준. 사실 26억 정도면 현재 선택의 폭이 좀 많이 늘어나죠. 물론 현재 지금 준공된 아파트를 사면 26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 맞지만 34평 26억 주고는 사실 자이르네보다는 저는 다른 선택지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9 타입 같은 경우에 현찰이 좀 적으신 분들도 접근성이 좀 열려있다 보니 39 타입은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39 타입은 좀 추천드리고 84 타입은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분양가긴 합니다. 자, 이렇게 충정로역 자이르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